반갑습니다. 오늘 유전자 제조합 교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 PCR에 대해서 처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엔 주로 PCR의 기본적인 원리와 그리고 또 처음이기 때문에 PCR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PCR을 수행하면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가 2의 n승으로 증폭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2의 n승 마이너스 2n의 숫자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풀어봤고요, 한번. 그 다음에 그런데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이렇지만 실제 실험상으로는 이 정도로 앰플리파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러 가지 네 개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 기본적으로 PCR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스텝, 그 가운데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그 마지막 부분에 얘기를 하다가 한 가지 정도 빠진 게 있어서 지금 한번 미리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복습 차원에서 PCR은 지난번에 배운 것대로 일반적으로 94도씨에서 먼저 한 5분 정도 일단은 충분히 템플레이트를 디내추레이션 시키고 그 다음에 94, 55, 72 이런 사이클을 약 25 내지 35 사이클 정도를 반복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다 프라이머 익스텐션이 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72도씨로 한 5분 정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PCR을 마무리 짓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팩터가 뭐가 있다고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우리가 94에서 뭐 그냥 30초로 합시다. 그리고 55도씨, 30초, 72도씨에서 요거를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 어느 정도, 72도씨에서 어느 정도 익스텐션을 시키느냐는 우리가 PCR을 통해서 증폭하고자 하는 그 DNA 프래그먼트의 길이, 그러니까 팩 폴리머레이즈가 프라이머를 시작으로 해서 익스텐션 해야 되는 그 길이에 따라서 그 익스텐션 타임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는 1kb 정도를 익스텐션 하기 위해서 한 1분 정도의 시간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3kb 정도다라고 하면 3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 보통은 1kb 미만의 프래그먼트를 증폭하고자 할 때는 보통 그냥 1분을 줍니다. 그렇다고 뭐 500배 있으니까 30초 뭐 이렇게 잘 안 하고요. 1kb 미만은 1분 그리고 넘어갈수록 이제 1분 단위로 올려주는 정도로.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요 프라이머 어닐링이 되는 템퍼러처예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프라이머의 TM 값보다 약 5도 내지 10도씩 낮은 온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프라이머의 TM 값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여러 가지 계산식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다르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실제로 TM 값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 어닐링 템퍼러처도 실험적으로 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55도씨로 일단 실험을 한번 해보고 잘 되면 오케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실험이 잘 안 되면 뭐 일단은 뭐 조금 뭐 무식하게는 아니죠. 오히려 그게 현명할 수도 있어요. 현명하게 아예 그래디언트 PCR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어닐링 템퍼러처를 동시에 한번 쫙 실험을 해서 이 중에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있는지를 찾고 그 조건에서 이제 실험을 하면 가장 좋죠. 근데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일단 55도씨에서 실험을 한번 해요. 실험을 한번 해서 뭐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가 딱 나왔다라고 하면 뭐 이걸 클로닝 하든지 그 이후의 스텝을 하면 될 것이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가 이 정도인데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다른 밴드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라고 하면 이건 어떤 경우라고 했죠? 뭐 다른 이유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템플레이트에 프라이머가 스페시픽하게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딱 붙지 않고 다른 곳에 붙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곳에 붙어서 크고 작은 프래그먼트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경우. 물론 이 경우라도 뭐 젤에서 조금이라도 나온 요 프로덕트를 뭐 일루션해서 클로닝을 한다든지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경우는 이게 밴드가 좀 스미어된다든지 좀 보기에, 그리고 또 일루션 하기에도 적당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될까요?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은 이 어닐링 템퍼러처를 실험적으로 그냥 55도씨로 잡은 것이 너무 낮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55도씨보다는 조금 높게 뭐 57도, 뭐 59도, 뭐 한 1, 2도 정도씩 높여가면서 실험을 하면 난스페시픽한 다른 밴드들은 사라지고 우리가 원하는 밴드가 진해지는 이런 온도를 찾으면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난스페시픽한 밴드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TM 값을 올려라, 아니 그 어닐링 템퍼러처를 올려라 라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반대로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나왔으면 뭐 이건 정말로 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다른 문제는 없고 프라이머만의 문제를 고려해 보면 이것은 어닐링 템퍼러처를 너무 높게 잡은 거예요. 너무 높게 잡을 경우에는 당연히 어닐링 되지 않고 이렇게 일부만 붙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익스텐션이 되질 못하죠. 그러니까 밴드가 없는 거니까, 밴드가 없을 경우에는 일단은 이 어닐링 템퍼러처를 낮춰라.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타당한 것 같아요. 근데 뭐 높여도 낮춰도 다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프라이머를 중심으로 왜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만든 프라이머로 적절하게 PCR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를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라이머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도 PCR 프로덕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뭐냐면 우리가 PCR을 하려면 두 개의 프라이머가 필요하잖아요. 두 개의 프라이머가 필요한데 한쪽 이 1번 프라이머와 2번 프라이머의 TM 값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 한 20도, 30도 이상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 만약에 이 1번의 프라이머는 TM 값이 낮다라고 생각하고 한 뭐 극명하게 40도 정도고, 이 TM 값은 2번의 프라이머의 TM 값은 한 70도다 라고 하면 당연히 이쪽을 맞추어서 한 60도씨의 어닐링 템퍼러처로 실험을 하면 얘가 못 붙겠죠. 얘가 어닐링이 안 되고 떨어질 거예요. 이 TM 값이 40도씨면 60도씨에서는 이미 대부분이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되지 못하고 디내추레이션, 싱글 스트랜드로 떨어지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이것은 PCR이 안 될 거고요. 그러면 얘를 맞춰서 온도를 굉장히 낮춘다라고 하면 이쪽 프라이머가 아무데나 붙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 TM 값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이 중에 뭐 한 20개의 베이스 중에 몇 개만 붙어도, 한 10몇 개만 붙어도 아무데서나 PCR을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난스페시픽한 밴드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실험을 했는데 난스페시픽한 밴드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난스페시픽한 밴드가 많이 나오니까 TM 값을 올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올려가다 보면 오히려,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하겠죠. 얘보다 낮은 온도로 시작을 했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난스페시픽한 밴드들이 많이 나올 거고, 이 온도를 올려가다 보면 얘는 맞아지는데 난스페시픽한 게 전체적으로 조금씩 온도를 높여가면 난스페시픽한 밴드들이 줄어드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도 내가 원하는
프로덕트는 안 나오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PCR을 해서 대부분 뭐 한 45도씨에서 60도씨 안에 대부분 걸리게 되어 있어요. 실험적으로. 그런데 실제로 그레디언트 PCR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프로덕트가 전혀 없다 라고 하면 이것은 뭐 다른 실험 조건들을 의심하기보다는 프라이머를 의심하는 게 타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는 많은 회사들에서 뭐 이런 PCR에 필요한 엔자임, 버퍼, 그리고 뭐 DNTP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다 프리믹스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물만 섞고 템플레이트랑 프라이머만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템플레이트 양도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템플레이트 양을 안 나오면 좀 느려본다든지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어떤 프로덕트들이 보이는데 이것을 그레디언트 PCR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프로덕트가 내가 원하는 프로덕트가 안 나온다 라고 하면 두 프라이머의 어닐링 템퍼러처가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것이 아닌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이 꼭 여기서부터 여기다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프라이머를 만들 수밖에 없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뭐 주변의 시퀀스를 이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 뭐 대부분엔 큰 문제가 없어요. 뭐 앞쪽은 ATG 스타트 코돈이 들어갈 거고 뒤쪽은 스탑 코돈이 들어갈 테니까 그 뒤쪽에서 그래도 어느 한쪽에 두 쪽의 프라이머의 어닐링 템퍼러처가 크게 차이 나지 않도록 디자인을 해줘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이 빠져서 일단 프라이머에 대해서 고려할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핸드아웃 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Choice of Polymerase for PCR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PCR을 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그냥 텍 폴리머레이즈 하나밖에 없었는데 요새는 텍 폴리머레이즈보다 조금 더 좋은 그리고 여러 가지 후에 클로닝하기도 편하거나 뭐 다른 용도로 그리고 또 뭐 오늘 후반부에 배울 뮤테이션 스터디를 할 때에는 이 일반적인 텍 폴리머레이즈를 쓰면 안 돼요.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텍과는 좀 다른 그런 텍 폴리머레이즈들이 이제 많은 회사에서 이렇게 다른 미생물에서 그러니까 분리를 하거나 아니면 리콤비네이션을 통해서 개조한 그런 텍 폴리머레이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앞에 테이블에 보시면 뭐 되게 많죠. 텍, 뭐 앰플리텍, 벤트 TM, PFU.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모르겠어요. 저희 실험실에서 많이 써서 그런지 그냥 일반적인 텍 폴리머레이즈하고 거기 그 두 번째 아래쪽 테이블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텍 폴리머레이즈부터 옆으로 5번 오면 PFU라는 게 있어요. PFU 폴리머레이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폴리머레이즈를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텍 폴리머레이즈보다 PFU 폴리머레이즈가 좋은 점이 뭐냐를 보시면 일단 여기 텍 폴리머레이즈를 보면 95도씨에서 해프라이프가 40분 정도래요. 40분 정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이클이 94, 55, 72, 94에서 뭐 한 30초 내지 1분을 돌린다고 했으니까 앞에 5분이 더 있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한 25사이클 정도를 돌리면 거의 그 액티비티가 반 정도로 줄게 된다라는 뜻이겠죠. 당연히 뭐 이것까지 한 40분 정도를 왔다 갔다 94도씨에서 40분 정도를 버텨야 되니까 이때 해프라이프가 거의 반으로 줄게 해프라이프가 40분 정도니까 반 정도는 액티비티를 잃는 거예요. 그런데 PFU 같은 경우는 해프라이프가 기네요. 그래서 오래 여러 사이클을 돌려도 이 엔자이매틱 액티비티가 상당히 유지가 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 장점은 거기에 보시면
분자생물학 시간에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모든 RNA나 DNA 폴리머레이즈는 크게 한 세 가지 액티비티가 있어요. 당연히 폴리머라이제이션 하는 DNA나 RNA를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액티비티가 있고요. 두 번째 3' 엑소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5' 엑소. 물론 이 기능을 모두 가진 폴리머레이즈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폴리머라이제이션 액티비티는 다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3' 엑소 기능이 있는 것이 있고 또 없는 것이 있어요. 혹시 누가 아나요? 3' 엑소 하면 무슨 생각이 나죠? 3' 엑소. 네, 맞습니다. 3' 엑소는 프루프리딩 기능이에요. 프루프리딩이 뭐죠? 프루프리딩은 우리가 흔히 어떤 원고를 쓰고 나서 뭐 오자나 탈자, 잘못 쓴 글씨가 있는지를 교정 보는 거 있잖아요. 교정 보는 것을 프루프리드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폴리머레이즈니까 당연히 템플레이트가 있죠. 템플레이트에 상보적으로 이제 뭐 그 DNA 혹은 RNA를 계속 맞춰 넣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5' to 3', 5', 3', 그러니까 5'에서 이제 DNA, 이거 디내추레이션 됐다고 보고요. 익스텐션 한다고 봅시다. 이쪽으로 이렇게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3' 엑소 기능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쪽이 3'이죠. 만들어지는 과정 쪽에서는. 이쪽 위에 아래 스트랜드를 템플레이트로 해서 이제 5', 3'를 이렇게 만들어가요. 하나씩 만들어가는데, 여기에 GATC 시퀀스가 온다라고 하면 여기에 C라는 시퀀스가 와야 맞겠죠. 그래서 C라는 시퀀스가 와서 G랑 상보적이다 라고 하면 요 포스포다이에스터 본드로 연결을 시키죠. 그 다음에 T가 올 것이고 A가 올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C랑 상보적인 G가 와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A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미 포스포다이에스터 본드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3' 엑소 기능이 없는 폴리머레이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아래를 계속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3' 엑소 기능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번 하나를 넣고 포스포다이에스터 본드 만들고 위랑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 과정에도 이제 끝에 A를 실수로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스포다이에스터 본드까지 만들었어도 3' 엑소 기능이 있는 폴리머레이즈는 이게 C랑 컴플리멘터리 하지 않다. 그러니까 요 A를, 그러니까 3' 쪽에 끝쪽을 엑소 뉴클리에이즈 액티비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거를 시켜줘요. 제거를 시켜주면 그럼 여기에 맞는 게 뭔가? G가 맞으니까 G를 넣어야 되겠다 하고 G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 엑소 기능이 있다라는 것은 뭔가 하나를 컴플리멘터리하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넣어주고 확인하고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3' 엑소 기능이 없는 것보다 에러가 적겠죠. 뮤테이션이 적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계속 얘기하지만 PCR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걸 그 PCR로 해서 어느 유전자를 딱 증폭을 시키고 끝이 아니거든요. 그걸 가지고 계속 일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거기에 한 곳에 뮤테이션이 있어서 그게 뭐 별 문제 없는 사일런트한 뮤테이션이면 별 상관이 없겠지만 그것이 이 유전자의 기능의 중요한 부분을 건드리게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의 스터디가 전혀 엉뚱한 결과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언가 클로닝을 해서 그 이후의 스터디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될 수 있으면 이 에러 레이트가 낮은 뮤테이션이 생길 확률이 적은 그런 폴리머레이즈를 쓰겠죠. 그래서 3' 엑소 기능이 있는 이런 폴리머레이즈를 써야 돼요. 그런 것이 PFU 폴리머레이즈예요. 일반 텍 폴리머레이즈는 거기 보시면 3', 5' 엑소, 3' to 5' 엑소 뉴클리에이즈 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PFU 폴리머레이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일반적인 택 폴리머레이즈는 그냥 위랑 상보적인지 한번 체크하고 가고 이렇게 가요. 근데 PFU 폴리머레이즈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체크하고 넣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체크하고 그 다음에 또 옆으로 이동해서 위를 보고 넣고 또 체크하고, 그러니까 체크하는 스텝이 매번 들어가니까 당연히 폴리머라이제이션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택 폴리머레이즈는 프라이머 익스텐션 72도씨에서 익스텐션 하는 데 있어서 그 익스텐션 타임을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를 기준으로 1kb당 1분 정도의 시간을 준다고 했는데, 이 PFU 폴리머레이즈 쓸 때는 한 2배 정도를 줘요. 1kb 합성하기 위해서는 2분 정도. 당연히 이렇게 시간을 더 많이 줘야 되겠죠. 많이 주는 대신 그래도 에러 레이트가 훨씬 적은 그런 뮤테이션이 거의 없는 그런 우리 PCR 프래그먼트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 거기 보시면 택 폴리머레이즈의 왼쪽에 쫙 보시면 뭐 half-life, 5'XO, 3'XO, extension rate. 그러니까 당연히 extension rate도 택 폴리머레이즈보다 PFU 폴리머레이즈가 75, 60. 여긴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네요. 근데 실험할 때는 보통 이 정도를 줘요. extension rate가 당연히 택이 좀 빠르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resulting end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적인 택 폴리머레이즈를 쓰면 상보적으로 이렇게 계속 만들어요. 계속 만들다가 끝쪽에다가 3' end에다가 그냥 아데닌 A를 하나 더 붙여줘요. 그래서 일반적인 택으로 PCR을 하게 되면 여기가 5', 3'이 A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5', 3'이 A. 양쪽에 3' 쪽에 A가 하나씩 더 들어간 이런 형태의 프로덕트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나중에 잠시 후에 배우겠지만, 이런 일반적인 택 폴리머레이즈로 증폭한 이 PCR 프로덕트는 특이하게 TA 클로닝 벡터라는 것에 클로닝이 가능합니다. TA 클로닝 벡터는 뭐냐면, 벡터는 이상하게 이것과 상보적으로 5' 끝쪽에, 이렇게 맞나요? 3' 끝쪽이니까 5' 끝쪽이 T로 튀어나와 있어요. 하나가. 양쪽이 다 5' 끝쪽이 T로 튀어나와 있어서 이 일반적인 택 폴리머레이즈로 증폭한 프로덕트랑 딱 컴플리멘터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택을 이용한 프로덕트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TA 클로닝 벡터라는 것으로 클로닝을 할 수 있다. 그런데 PFU 폴리머레이즈는 끝이 A가 아니에요. 그냥 뭉툭하게 정말로 템플레이트와 똑같이 끝나는 곳에서 딱 정확히 끝을 내줘요. 그래서 끝이 블런트 엔드예요. 그러니까 끝이 블런트 엔드니까 그냥 아무 벡터나 블런트 엔드로 만들고, 블런트 엔드로 이렇게 더블 스트랜드로 만들고 PFU로 만든 프로덕트를 블런트 엔드 라이게이션을 하면 클로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PFU는 요 끝이 A가 아니라 블런트 엔드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이 PCR을 이용해서 딜리션을 하거나 어떤 유전자를 딜리션 뮤턴트를 만들거나 혹은 두 프래그먼트를 합치거나 뭐 포인트 뮤테이션을 하거나 뭐 그런 방법들을 배우게 될 텐데, 그런 때에는 꼭 일반적인 택이 아니라 PFU 폴리머레이즈를 써야 돼요.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택 폴리머레이즈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그냥 일반 택이에요. 일반 택이고, 그 다음에 PFU 폴리머레이즈가 장점이 뭐죠? 일단 뮤테이션 레이트가 낮다. 뮤테이션이 별로 없다. 그리고 끝이 블런트 엔드 라이게이션이다. 그래서 블런트 엔드 라이게이션이면 사실 블런트 엔드로
여러 가지 리스트릭션 엔자임을 통해서 블런트 엔드로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블런트 엔드 라이게이션이 스티키 엔드 라이게이션보다 잘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냥 실험실에서 블런트 엔드를 만들어서 라이게이션 할 수 있어요. 근데 요 일반 택을 쓴 프로덕트는 아까 보시다시피 TA 클로닝 벡터라는 것을 이용해야 돼요. 근데 교묘하게도 이 TA 클로닝 벡터는 서큘라이제이션이 안 돼요. 왜냐면 이쪽도 5'이 T고 이쪽도 5'이 T이기 때문에 T가 튀어나와서 끝으로 만나려고 하면 한쪽도 T고 한쪽도 T라서 라이게이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TA 클로닝 벡터는 이따가 이제 만드는 법을 배울 텐데 뭐 실험실에서 만들어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사서 써요. 근데 벡터를 산다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뭐 니콜라의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또 앰플리파이 해서 우리가 또 계속 쓸 수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이게 서큘러 폼으로 만들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 TA 클로닝 벡터라는 것이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렇게 잘려진 폼으로 팔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쓰기 시작하면 계속 회사에서 이걸 사서 써야 돼요. 뭐 그런 단점이 좀 있죠. 그리고 핸드아웃 8페이지, 9페이지는 주로 이제 TM 값, 프라이머에 관한 얘기였는데 이것은 지난 시간과 뭐 잠시 전에 이미 한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핸드아웃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여태까지 과정을 통해서 PCR은 했어요. PCR을 해서 우리가 뭐 택을 쓰건 PFU를 쓰건 일단 PCR은 했고 그러면 이제 클로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벡터에 이걸 옮겨야 돼요. 그래서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려고 해요. 뭐 조금 전에 이미 약간 배웠지만 당연히 PFU로 앰플리파이 한 DNA는 끝이 이제 블런트 엔드니까 쉽게 그냥 블런트 엔드 라이게이션을 하면 되는데 이 블런트 엔드 라이게이션이 뭐 잘 되는 실험실은 아주 잘 돼요. 그런데 또 잘 안 되는 실험실은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블런트 엔드 라이게이션을 안 하고 요새는 회사에서 파는 토포 클로닝 벡터라는 것을 사서 이건 그냥 블런트 엔드 라이게이션을 하는 건데 라이게이션을 T4 DNA 라이게이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포 아이소머레이즈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 방법으로 하면 아무래도 일반 라이게이지로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이 좋아서 클로닝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사서 써야 되는 좀 단점이 있겠죠. 근데 사서 쓰기가 싫으면 뭐 블런트 엔드 라이게이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일반 택 폴리머레이즈는 어떻다고 했죠? 프로덕트가 5', 3' 끝쪽에 A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이쪽도 5', 3' 끝쪽에 A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클로닝을 하려면 절묘하게 이렇게 되죠? 이런 벡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쪽 5' 쪽에 T가 있고 이쪽에도 5' 쪽에 T가 이렇게 있는 이런 벡터랑 라이게이션을 하면 이 T와 A가 상보적이기 때문에 라이게이즈로 라이게이션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벡터를 아까도 말했듯이 이 부분을 빼봅시다. 이 프로덕트를 빼면 이 5' 쪽에 T가 있고요. 이쪽도 5' 쪽에 T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이 둘 사이는 라이게이션이 안 돼요. 라이게이션이 안 돼서 이것은 회사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계속 공급을 해주고 사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 이걸 만들어 쓰는 랩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아주 극한 상황에 가면 이걸 만들어서 써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만들어 쓰는 법을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T벡터 이게 끝이 이제 T로 끝나니까 T벡터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그 끝이 A로 끝나는 프로덕트를 T 벡터를 이용해서 클로닝하는 것을 TA 클로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T 벡터 만드는 법을 볼게요. 여기에는 핸드아웃 12페이지에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게 여기 보시면 AHD1이라는 리스트릭션 엔자임이 있어요. 리스트릭션 엔자임 뭔지 알죠? 여러분 서브 클로닝 정도는 해봤으니까 리스트릭션 엔자임 DNA의 더블 스트랜드 DNA의 특정 시퀀스를 인지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리스트릭션 엔자임 뭐냐면 뭐 GGATCC, GGATCC, 5', 3', 5', 3' 이런 시퀀스를 인지하고 이 중에 어느 부분을 이렇게 자르는 이런 엔자임, 리스트릭션 엔자임이 있는가 하면 리스트릭션 엔자임이 크게 이제 클래스 1, 2, 3로 나누는데 제 기억에 이게 클래스 1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제가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보통 클래스 2라고 본 것 같은데 그러면은 또 다른 클래스는 뭐냐? 또 다른 클래스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AHD1처럼 AHD1은 인지하는 시퀀스는요. GAC, GC 그리고 N이 5개가 들어가요. N은 아무 시퀀스나 와도 된다는 뜻입니다. N이고 GAC, GTC 그러면 GAC, GTC 맞죠? 이게 5'이고요. 3', 5', 3'. 인지하는 시퀀스는 GAG, GTC 이 시퀀스를 인지해요. 리스트릭션 엔자임은 양쪽을 동시에 잡는 다이머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위에 GAC, GTC 시퀀스를 인지하고 이쪽에서 아래쪽에서 보면 이것도 역시 5'에서 3'으로 GAC, GTC 시퀀스를 인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지를 하는데 이 위에 것과는 달리 자르는 부위가 인지하는 부위와 달라요. 여기서는 어디를 자르냐 하면 이쪽에서 5'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이 부분을 잘라요. 이쪽도 역시 5'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눈치 빠른 사람은 이미 여기다가 T를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 일단 여기 T를 넣고 여기 T를 넣으면 이게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시퀀스 하나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아무 시퀀스 두 개를 서로 상보적으로 넣어주고 여기도 상보적으로 넣어주고 근데 우리가 만들려는 게 뭐예요? 만들려는 게 최종 목표는 5' 끝쪽에 T가 이렇게 하나 있고 반대쪽 끝에도 T가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이 가운데 부분을 T로 하자. 그러면 여기를 자르니까 이쪽 5'이 T가 되겠죠? 근데 이쪽도 T여야 되는데 이 T 이런 식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얘가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안 되니까. 이렇게 만들 수는 없어서 생각한 방법이 이 엔자임 사이트 2개를 넣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여기에 T 다시 그려야 될 것 같네요. 좀 좁아서. 이게 다시 하죠. 목표는 이거예요. 목표는 5'T, 이쪽도 5'T. 5'에 T가 하나씩 튀어나온 이런 걸 만들어 보자 라는 건데 그래서 5'에서 이게 뭐였죠? GAC 그리고 보기 편하게 N 하고 그 다음에 GTC 이렇게 하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요게 이제 하나의 엔자임 사이트죠. 아래쪽도 그릴게요. 하나를 더 넣어줘요. GAC
N 여기까지 보이나요? 그리고 GTC 여기 3 프라임. 위쪽은 이렇고요. 아래쪽은 당연히 GAC. 복잡하네요. 이것도 역시 N 미리 해놓읍시다. N 한 건 다 썼고요. 이쪽부터 GTC 하나 더 GAC GTC 3 프라임 이런 벡터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더블 스트랜드로 이렇게 이런 시퀀스가 있는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이런 프래그먼트 자체를 합성을 해서 벡터 안에 넣어도 되고요.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요 시퀀스인데 여기서 아까 우리가 자르는 부위가 여기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여기, 여기도 여기. 그러니까 아까 언뜻 생각하기에 여기다 T를 넣으면 이쪽 위 스트랜드의 5'에는 T가 하나 튀어나오는 그러면 이걸 만들려면 아래는 A를 넣어야죠. 그러면 이쪽도 이번에는 아래쪽에 T를 넣어주고요. 위쪽에 A를 넣어줘요. 그렇게 해서 이 엔자임 이름이 AHD1 일단 이런 벡터 동그란 서큘러한 벡터를 만들고 이건 언제든지 이퀄라이저 앰플리파이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텍 폴리머레이즈로 클로닝을 했다. 아니 클로닝이 아니라 앰플리파이를 했다. 그러면은 5'에서 3' 쪽에 A가 붙을 거고 5', 3' 쪽에 A가 이렇게 하나가 붙어요. 요런 프래그먼트가 있으면 이거를 여기다 넣고 싶으면 이것을 AHD1으로 잘라요. 자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A 윗부분은 A 없어지고요. T만 남죠. 여기가 잘리고 이 부분은 위에 T가 남고 아래 A는 없어지고 이렇게 돼요. 그렇죠? 이 부분 프래그먼트가 날아가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제거를 시키고 그러면 이 모양이 이거예요. 끝에 A가 들어간 이 모양. 요게 텍 폴리머레이즈로 증폭한 프로덕트의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정확히 여기다가 서브 클로닝, 아니 클로닝을 할 수 있어요. 간단하죠? 네, 간단합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그냥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시면 AHD1이라는 엔자임의 특성은 뭐 희한하게도 GAC, GTC 시퀀스 사이에 5개 중에 가운데를 자른다. 근데 이제 특이하게 5'이 튀어나오게 자른다. 라는 요 하나만을 이용해서 하나만 쓰면 TA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한쪽은 T고 반대쪽은 A가 되니까 이 벡터를 쓸 수 없으니까 엔자임 사이트를 하나 더 놓고 T의 위치를 아래 위를 바꾸자. 그러면 이쪽도 T, 이쪽도 T, 가운데 부분은 제거되는. 이렇게 해서 이 시퀀스를 아무 벡터에나 일단 넣어 주시면 그것을 넣어서 증폭을 해서 언제든지 쓰고 이 폴리머레이즈 텍 폴리머레이즈로 증폭한 프래그먼트를 클로닝 할 때 벡터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여러 실험실에 있었지만 TA 벡터를 실험실에서 만든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뭐 얻어서 본 적은 한 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뭐 회사에서 주는 그 파는 벡터의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그냥 뭐 경우에 따라서 사서 씁니다. 보통은.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보다 더 쉽고 재미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PCR을 할 때 이게 이만큼은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에요. 원하는 부분이면 프라이머를 뭐 엄밀하게 보면 여기라고 그랬죠. 5', 3', 5', 3'이니까 이제 5'은 아래쪽에 이렇게 붙을 거고 3'은 5' 위쪽은 여기에 붙겠죠. 요 두 개의 프라이머를 만들어서 PCR을 해요. 근데
PCR을 할 때 이 5' 끝쪽에다가 리스트릭션 엔자임 사이트를 하나 넣어줘요. 뭐 GGATCC 물론 한쪽에다가 5'부터 요 시퀀스를 넣어주고 그 뒤에 요게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되도록 요 시퀀스를 넣어주면 증폭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가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 GGATCC 이런 뱀HI인 것 같은데 이 엔자임 사이트가 들어간 채로 PCR이 돼요. 뱀H1 으로 자르면 잘을 살릴 수 있는 엔자임 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이쪽도 역시 이게 뭐죠? AAGCTT 이게 이퀄런인가 뭐 힌디스린가 뭐 그런 엔자임 사이트인데 잘은 기억이 안 나요. 이쪽 프라이머에는 또 5'부터 AAGCTT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엔자임 사이트를 그러니까 보통 프라이머를 20개 정도 만든다 그랬잖아요. 20베이스를 만드는데 한 6베이스 정도를 더 넣어주면 이 양쪽 끝에 엔자임 사이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엔자임 사이트로 자르고 또 이 엔자임 사이트로 자르고 잘라서 벡터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벡터도 이 뱀H1이나 뭐 이걸 뭐 뭔지 모르지만 힌디3라고 합시다. 힌디3로 자르면 이 부분이 쉽게 아주 벡터 안에 클로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쓰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프라이머에다가 아예 엔자임 사이트를 넣고 무슨 엔자임을 이용을 해서 일단은 PCR을 할 때 이 PCR을 하면 이 PCR 프로덕트를 어느 벡터에 넣어야 되겠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벡터에 넣는데 이 벡터에 넣을 때 어떤 엔자임 사이트를 이용해서 넣을 것인가. 그냥 앞에서 말한 것처럼 TA 클로닝 벡터 뭐 블런트 엔드 라이게이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양쪽에 서로 다른 엔자임 사이트를 넣어주면 방향도 결정이 되고요. 어느 쪽이 앞쪽이고 어느 쪽이 뒤쪽인지도 결정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같은 엔자임 사이트인데만 이렇게 끼어 들어가게 될 테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라이머를 만들 때 6개의 시퀀스 엔자임 사이트를 더 넣어주고 그 다음에 뒤에 항보적인 이 프라이머 사이트를 넣어주면 이 엔자임 사이트까지 PCR이 되고 이것은 바로 잘라서 여기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점은 이렇게 엔자임 사이트를 넣을 때 이것은 이제 리스트릭션 엔자임이라는 엔자임이 이 부분을 인지하고 이 시퀀스 안을 자르는 거예요. 물론 엔자임이 정확히 이 시퀀스를 인지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 시퀀스가 있어야 이 부분을 어느 부분을 이제 자를 수 있는데 문제는 엔자임이 이제 DNA에 바인딩을 해야 되잖아요. 분명히 인지하는 사이트는 여기지만 엔자임이 커다란 DNA에 탁 바인딩 할 때는 이게 너무 끝부분에 이렇게 달려 있으면 엔자임은 이만한데 여기에 달려 있으면 제대로 바인딩을 못 해요. 떨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이 엔자임 사이트가 DNA의 끝쪽에 있는 경우에는 이게 엔자임이 잘 바인딩해서 스페시픽하게 자르질 못해요. 그래서 NEB 뉴 잉글랜드 바이오랩이나 뭐 프로메가 카탈로그에 보시면 각 카탈로그를 볼 수도 없겠죠. 근데 어떤 게 있냐면 각 엔자임별로 뱀H1, 힌디3, 이쿠아론, 피스톤, 엔자임 리스트릭션 엔자임들이 많은데 이 엔자임들은 레코그니션 하는 사이트 외에 몇 개의 베이스가 있어야 몇 개의 상보적인 이런 베이스가 있어야 이것을 안정적으로 잡고 자를 수 있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뱀H1 같은 경우는 2개만 있어도 90%의 액티비티가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엔자임은 그래도 한 4개는 있어야 90%의 액티비티가 있다. 이렇게 엔자임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4개 내지 저는 그냥 한 5개를 넣는데 5개의 이뮤니 시퀀스를 그냥 넣어줘요. 그냥
GATCG. 그러니까 프라이머를 만들 때 보통 저는 이제 31개가 되죠. 그러니까 GATCG는 그냥 임의로 넣어주는 시퀀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주로 6개짜리 시퀀스 엔자임 사이트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 20개. 이렇게 넣어주면 이게 20개, 6개, 5개니까 31베이스 정도 되죠. 그래서 양쪽을 이 정도로 해주면 이 20개가 스페시픽하게 바인딩하는 데 쓰이고, 요 6개 엔자임 사이트는 이제 클로닝 할 때 쓰이고, 그리고 끝에 5개는 그냥 얘 엔자임이 잘 반응을 하도록 넣어주는 시퀀스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그러니까 이 방법이 최근에 요새 저희 실험실은 좀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클로닝들을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까지 사용하는, 지금 많은 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프라이머에 엔자임 사이트를 집어넣고 프라이머를 만들어서 PCR을 한 다음에 그 엔자임 사이트를 이용해서 벡터 안에 넣는다. 근데 당연히 이 엔자임 사이트는 그럼 어떻게 결정하느냐? 뱀H1, 뭐 힌디3를 할 건데, 왜 이건 뱀H1, 힌디3를 하느냐? 이것은 당연히 벡터에도 이 리스트릭션 엔자임 사이트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증폭한 요 유전자 안에는 요 뱀H1이나 힌디3 사이트가 없어야 돼요. 그것만 고려하면 돼요. 요게 있으면 기껏 PCR로 했다가 뱀H1으로 잘랐는데 이 부분이 잘린다 라고 하면 클로닝이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것만 고려해주면 아마 가장 손쉬운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뭐 계속 얘기하지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어요? 3가지 얘기했습니다. 일반적인 텍 폴리머레이즈, 그 전에 PFU 폴리머레이즈 같은 경우는 블런트 엔드니까 블런트 엔드 라이게이션을 하고, 텍 폴리머레이즈로 만든 것은 끝이 A가 더 붙는다 그랬잖아요. 3'에 A가 붙으니까 벡터에는 5' 쪽에 T가 있는 T 벡터를 이용해서 TA 클로닝을 한다. T 벡터 만드는 법 얘기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프라이머에 리스트릭션 엔자임 사이트를 넣는 것.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벡터는 어떻게, 벡터는 이 PCR이 끝나면 배우는 과정이 이제 벡터에 대해서 배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PCR 프로덕트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 벡터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PCR을 그냥 단순히 어느 유전자 부분을 증폭하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여러 가지 실험에 많이 쓰여요.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딜리션 뮤턴트를 만들거나, 혹은 2개의 프래그먼트가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을 때 이것을 이렇게 붙이는 방법, 퓨전하는 방법에 주로 쓰이고, 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뭘까요? 기본적으로 포인트 뮤테이션을 줄 때 가장 많이 쓰여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느 유전자를 이렇게 벡터 안에 클로닝을 했어요. PCR을 이용해서 하건, 리스트릭션 엔자임으로 어떻게 하건, 우리가 원하는 당연히 더블 스트랜드겠죠? 이 유전자 부분을 이제 클로닝을 했어요. 클로닝을 했는데 이 유전자를 어느 셀에 집어넣고 하든지, 아니면은 얘가 뭐 이콜라에 넣어서 뭐 단백질로 만들어진 것을 퓨리파이 해보니까 어떤 뭐 엔자이매틱한 액티비티가 있더라.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엔자이매틱 액티비티가 이 프로틴의 어느 부분, 어느 도메인이 그런 엔자이매틱한 액티비티를 갖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넓은 스터디가 아니라 좀 좁은 스터디를 하고자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군데군데 이제 딜리션을 시켜봐요. 뭐 여기를 딜리션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부분을 없애고 싶다. 이 부분을 없애고 싶다. 라고 하면 간단하죠? 이 프라이머랑 이 프라이머를 만들어서
이것을 PCR에서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뭐 이쪽을 딜리션, 이 통째로 이만큼 이게 방향을 보면 5', 3', 5', 3'. mRNA 만들면 이쪽이 5', 3'. 그래서 N터미널, C터미널 뭐 이렇게 프로틴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딜리션을 5' 쪽에서 이렇게 딜리션 해나가는 것은 그냥 PCR 한 번만 하면 돼요. 3'도 PCR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걸 만들 필요가 있어요. 아주 경우에 따라서는 유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이만큼을 드러내고 싶다. 가운데 이만큼을 드러내고 싶다. 그런 실험을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순서를 좀 달리 했네요. 13페이지 한다고 13페이지에 보시면 처음은 거기 가운데 위쪽에 PCR 뮤타지네시스, PCR을 이용해서 뮤타지네시스를 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 진 퓨전이 나오고요. 두 번째가 이제 딜리션이 나오는데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딜리션부터 할까요? 아니면은 이해하기가 퓨전이 조금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퓨전 먼저 합시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딜리션도 퓨전의 일종이에요. 뭐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보니까 그러네요. 이만큼에서 이 가운데 부분을 제거한다 라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요만큼이랑 요만큼을 합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퓨전을 하는 방법을 알면 딜리션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일단 내가 어찌해서 어떤 DNA 프래그먼트 요만큼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프래그먼트 요만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엮고 싶어요. 연결하고 싶어요. 5', 3', 5', 3', 3', 5'. 이걸 엮고 싶으면 이제 PCR을 2번 반복을 하게 되는데 한번 봅시다. 프라이머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프라이머를 일단은 처음이 여기고 끝이 여기면 처음과 끝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프라이머를 1번 프라이머를 만드는데 이것은 아래쪽, 그러니까 왼쪽 프래그먼트의 아래쪽과 컴플리멘터리하게 5'이 정해지게 이렇게 프라이머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오른쪽 끝은 어디죠? 이쪽이죠? 이쪽 프라이머를 하나 만들어요. 이거를 4번이라고 합시다. 1번, 4번 프라이머를 만들어야 되고요. 이제 2번, 3번 프라이머를 만들어야 되겠죠? 2번, 3번 프라이머를 어떻게 만드냐면 재밌게도 여기 색깔을 좀 넣어서 2번 프라이머는 일단은 요 1번하고 PCR을 먼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 위쪽 스트랜드에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되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여기다가 20개 정도를 더 만드는데 이 20개의 시퀀스는 뭐냐면 이 부분이랑 같은 시퀀스예요. 여기 앞부분. 여기 앞부분이랑 같은 시퀀스예요. 그리고 요 아래쪽은 요것을 이제 2번 프라이머라고 합시다. 2번 프라이머. 3번 프라이머는 어떻게 만드냐면 요 아래쪽으로 만드는데 여기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되게 여기 5' 끝쪽을 하나를 더 이렇게 늘려줘요. 늘려주는데 요 시퀀스가 요 시퀀스예요. 뭐 이게 약간 좀 헷갈리긴 한데 뭐 일단 PCR을 해봅시다. 이게 3번 프라이머. PCR을 어떻게 하냐면 1번, 2번 프라이머를 가지고
요 템플레이트를 A라고 하고 요 템플레이트를 B라고 합시다. A 템플레이트를 가지고 1, 2 프라이머를 가지고 PCR을 해요. PCR을 하면 요거를 한 튜브에 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 어떤 프로덕트가 나오냐면 이 한쪽 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만들어지죠. 근데 아까 뭐였죠? 엔자임 사이트를 프라이머에 넣고 PCR을 하면 그 부분까지 다 증폭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PCR을 할 때 어디까지 증폭이 되냐면 이쪽 프라이머 끝부터 이쪽 프라이머 끝까지 증폭이 돼요. 그래서 이쪽 끝은 파란 부분도 있고요. 빨간 부분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프로덕트가 만들어져요. 요것을 1번, 2번 프라이머를 이용해서 PCR을 하면. 그래서 여기가 5', 3', 5', 3'. 이번에는 또 다른 튜브에는 B 템플레이트에 3번과 4번 프라이머를 넣고 PCR을 해요. PCR을 하면 프래그먼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여기가 끝이 파란 거, 여기가 5'이잖아요. 그러니까 파란 세트, 빨간 세트가 아니죠.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것도 당연히 컴플리멘트를 하겠죠. 이게 5', 3', 5'. 이게요. 요런 게 만들어지고 요런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1차 PCR을 요 A 템플레이트로 1, 2 프라이머를 이용해서 PCR 한 튜브에, 그리고 다른 튜브에는 B를 템플레이트로 해서 3, 4 프라이머를 이용해서 다른 튜브에 PCR을 하면 요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진 것을 섞어주고 이것은 PCR까지도 아니고 섞어주고 이제 그러면 얘네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한 튜브에 있어요. 이렇게 한 튜브에 있으면 얘네들을 디내추레이션 시키고 다시 붙이고 익스텐션을 시켜요. 그래서 그러면 디내추레이션 시켰다가 리내추레이션 시키면 얘네들 뭐 원래대로 이런 것도 생기겠죠. 이런 것도 생기는데 어떤 게 생기냐면 여기 이거는 위에 스트랜드랑 요쪽에 아래 스트랜드, 이게 여기 길이가 한 20 베이스 되고요. 여기가 한 20 베이스 돼요. 그러니까 요쪽 스트랜드랑 요쪽 스트랜드는 40 베이스 정도는 겹치는 거예요. 여기 프라이머 20개, 여기 20개 정도니까 40개가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섞어주고 디내추레이션 시켰다가 다시 리내추레이션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도 많이 생기지만 이런 거, 빨간 거, 그리고 파란 거, 빨간 거, 검정색. 이게 이것의 위에 스트랜드와 이게 아래 스트랜드가 만난다고 합시다. 5', 2, 3', 5', 2, 3'. 여기에 40개가 상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붙을 수 있어요.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요것의 아래 것과 요것의 위에 것, 검정색, 파란 거, 빨간 거, 검정색, 파란 거, 예, 맞죠? 파란 거 맞나요? 예, 맞네요. 빨간 거, 빨간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보적인 거. 근데 요거는 방향이 달라요. 이것은 요것의 아래 거니까 3'이고요. 여기가 5'이고 여기가 3'이고 5'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DNTP를 넣고 폴리머레이즈일 땐 태그를 굳이 안 넣고 그냥 DNA 폴리머레이즈를 넣고 익스텐션을 시켜요. 익스텐션을 시키면
얘네들은 뭐 더 이상 익스텐션 안 됐겠죠.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붙은 애들은 요 모양 그대로, 얘도 요 모양 그대로. 근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나갈 방향이 있잖아요. DNA 폴리머레이즈나 RNA 폴리머레이즈는 합성하는 방향이 어때요? 5'에서 3'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3' 아래쪽으로 이렇게 DNA를 만들어요. 얘도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긴 합쳐진 프로덕트가 생겨요. 여기서 끝나는 건 물론 아니에요. 여기서 이거는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거나 이거보다 얘가 훨씬 적겠죠. 얘는 다 서로 떨어졌다 붙는 게 더 안정적이지. 40개보다는 더 많이 서로 같이 붙는 게 안정적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요 프로덕트나 요 프로덕트가 가장 많고 요 프로덕트가 조금 있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익스텐션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얘는 어때요? 이 프로덕트는 DNA 폴리머레이즈를 여기서 넣어준다고 해도 얘네들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만들어지려면 3'에서 5'을 합성을 해야 되니까 얘네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것을 템플레이트로 이용해서 아까 말했듯이 요 부분은 지금 굉장히 적은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전체 섞여져 있는 것을 템플레이트로 해서 아까 위에서 만든 1번 프라이머 이쪽 4번 프라이머로 PCR을 한 번 더 해줘요. 한 번 더 해주면 이 프래그먼트가 많이 증폭이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A 부분하고 B 부분 두 개의 서로 떨어져 있는 절편들을 합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PCR을 두 단계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A 두 단계인데 처음에는 A 부분 따로 B 부분 따로. 첫 번째 이건 동시에 하면 되죠. 다른 튜브에 넣고 동시에 PCR 한번 해요. 한번 하고 약간 여기서 그 템플레이트를 좀 긴 템플레이트를 만들기 위한 방법. 여기서 바로 증폭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 아예 요 프라이머를 넣어주고 PCR을 하기도 하는데 요새는 많이 이렇게 한 스텝을 중간에 거치더라고요. 중간에 한 스텝을 어떻게 거치냐면 여기서 나온 프로덕트와 여기서 나온 프로덕트를 디내추레이션 시키고 다시 붙여요. 리내추레이션 시키면 각각의 프로덕트가 물론 가장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 뭐죠? 이런 것들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다가 DNTP와 DNA 폴리머레이즈를 넣고 익스텐션을 시키면 이런 것들이 이제 긴 프로덕트가 생기는데 이것은 이제 향후에 1번, 4번 프라이머를 넣고 템플레이트로 쓸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번, 4번을 넣고 PCR을 하면 이 두 개의 프래그먼트가 합쳐진 이런 프래그먼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딜리션이 이거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했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유사하냐면 여기다가 하나만 더 그리면 돼요. 이게 보이나요?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프로덕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내가 원하는 프로덕트가 아니라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요 프래그먼트가 있는데 나는 여기서부터 이 부분을 제거하고 싶어요. 제거하고 싶으면 이거랑 똑같이 하면 돼요. 제거하고 싶으면 이쪽 프라이머를 이렇게 만들고 이쪽 프라이머를 한쪽은 여기에 맞게 한쪽은 이쪽 스트랜드에 맞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요. 반대로 이쪽 스트랜드 3번 프라이머는 이런 식으로 여기랑 여기 이 부분을 제거시키고 이 두 개만 따로 놓고 이 두 개를 합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이 딜리션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이것도 뭐 강의만 듣지 마시고 오늘도 이게 숙제겠네요. 지난번에 그 5사이클까지 PCR 이렇게 오리지널 템플레이트, 인디터미넌트 랭스, 프로덕트 이 그림 그려보셨나요? 5사이클까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의 수가 2의 n승 마이너스 2n이 나오는지 그거 확인해 보세요. 이거는 시험에 뭐 제일 1번 문제를 보통 이렇게 내요. 요것을 다 그 5사이클까지 그리게 만들고 전체 프로덕트의 수는 몇 개고 또 i의 수는 몇 개고 o의 수는 몇 개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의 수는 2의 n승 마이너스 2n인데 왜 이게 나왔는지 2의 n승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이게 뭐고 n 마이너스 1이 뭔지 그걸 아는지를 시험 문제 꼭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난번에 다시 해본 것처럼 이것도 저처럼 이렇게 세 가지 색을 이용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한 번만 그려보면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많이 헷갈리는 게 나중에 물어보는 게 요거랑 막 헷갈려서 왜 얘는 이게 안 만들어지나요? 그러는데 이건 당연히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3'에서 5'으로 합성을 해야 이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전혀 안 만들어지는 프로덕트. 여기에 보면 unproductive라고 나와 있어요. 핸드아웃의 13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표시는 안 했지만 어쨌든 유사한 그림이에요. 같은 그림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unproductive 하다는 게 이거는 더 이상 뭔가 익스텐션 돼서 더 나은, 더 긴 프로덕트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딜리션 혹은 퓨전을 만들 수 있다. DNA에. 14페이지에 보면 재밌는 얘기인가요? 이게 더 간단한 딜리션 방법이 나와요. 좀 허무하게도 우리가 이게 어차피 이렇게 보면 우리 프로덕트가 이렇게 벡터 안에 들어있잖아요. 벡터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히 그립시다. 이 부분을 딜리션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뭐 프라이머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또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막 한다 그랬잖아요 방금.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한쪽은 방향을 아예 이쪽으로, 한쪽은 방향을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PCR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 쫙 펼쳐서 보면 안 나오죠? 펼쳐서 보면 이게 이렇게 되면 이 템플레이트에 이게 이 프라이머고 이게 이 프라이머예요. 이렇게 PCR해서 이거를 뭐 태그로 한다든지 아니면 PFU로 하면 다시 그냥 PFU로 만들면 되겠네요. PFU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여기 끝이 블런트가 되니까 이 리니어한 DNA를 그냥 셀프 라이게이션을 시키면 다시 이것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면 이 부분이 없어진 벡터. 이건 PCR해서 또 아까 그렇게 하려면 PCR을 해서 또 이것을 또 벡터에 클로닝 해야 되는데 이미 벡터에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어느 부분을 딜리션 하기는 굉장히 한 번의 PCR로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것의 단점은 뭐겠어요? 이 방법 딜리션 하는데 그러면 다 이걸 쓰지 왜 아까처럼 막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쓰겠어요? PCR의 단점? PCR의 리미테이션이 뭐라 그랬죠? PCR의 리미테이션? 지난 시간에 2개 얘기했어요. PCR을 하려면, 적어도 PCR을 하려면 뭐 다른 부분은 몰라도 적어도 프라이머를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프라이머를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가 원하는 증폭하고자 하는 DNA의 양쪽 끝에 시퀀스를 알아야 거기에 상보적으로 프라이머를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클로닝하고자 하는 유전자면 유전자 어느 DNA 프래그먼트의 프라이머 부분의 시퀀스를 알아야 한다. 그런 게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요건이고 그게 리미테이션이라면 리미테이션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했었는데 증폭할 수 있는 DNA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요새 많은 핵폴리머레이즈들이 개량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앞에서는 이제 PFU 얘기만 했는데 PFU는 제일 처음에
주로 그것을 이제 PFU를 만들게 되게 된 동기는 PCR의 뭐 문제점, PCR은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PCR을 해서 많이 증폭을 하다 보니까 뮤테이션이 많이 생길 확률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 엔자임을 개량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개량을 하냐면 뮤테이션이 좀 덜 생기도록, 그러니까 3' 엑소 기능이 들어있는 그런 택폴리머레이즈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개량된 거죠. 그런 식으로 개량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PCR이 방금 말한 것처럼 뭐 일반적으로는 한 5kb도 사실 쉽지 않아요. 보통 한 2, 3kb까지는 무난하게 잘 되는데 5kb만 넘어도 프로덕트의 양이 급격히 떨어지고 뭐 안 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PCR을 긴 프로덕트를 PCR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DNA를 딱 잡고 오래도록 잘 안 떨어지는 그런 것을 이제 그 엔자임의 피델러티라고 하는데, 템플레이트를 딱 잡고, 템플레이트도 잡아야죠. 만드는 새로 DNA도 잡아야죠. 그러면서 하나씩 계속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템플레이트를 잘 잡아야, 얘가 떨어지지 말아야 긴 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피델러티라고 얘기하는데, 피델러티가 높은 폴리머레이즈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요새 많이 선전하는 것이, 뭐 이 얘기 지난번에도 했나요? 회사들마다 카탈로그에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새로 만든 택폴리머레이즈는 10kb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증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20kb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타 회사 제품, 뭐 5kb부터 거의 안 보이죠, 밴드가. 우리 회사 제품은 10kb, 20kb도 밴드가 이렇게 두껍게 나오고, 그래서 좋다. 이걸 써라. 그렇긴 한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잘은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무조건 잘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또 그것을 실험실에서 사서 써보면 여전히 그렇게 좋진 못해요. 저도 한 번 정도는 5kb, 한 6, 7kb 되는 것을 클로닝할 일이 있어서 하느라 그런 피델리티가 좋은 택을 써본 경험은 있습니다. 뭐 일반 택보다는 확실히 좋은데 아직까지도 택폴리머레이즈로 어느 정도 이상의 크기가 되면 좀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벡터 전체를 PCR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크기가, 벡터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벡터가 가져야 되는 조건들 중에 우리 3학년 때 수업 안 했었나? 벡터가 가져야 되는 조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이즈가 좀 될 수 있으면 작아야 한다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벡터는 뭐예요? 벡터에 우리의 어떤 DNA 유전자를 집어넣고, 단순히 이건 집어넣는 건 라이게이션 하는 거죠. 라이게이션인데 라이게이션만 시켜서는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셀에 집어넣어서, 이콜라이나 그런 데 집어넣어서 많이 증폭을 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뽑은 것을 가지고 무슨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것을 이제 요 DNA 벡터나 이런 것들을 셀 안에 넣는 과정을, 이콜라이 같은 데 넣는 과정을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잖아요. 트랜스포메이션 효율이 이 벡터가 크면 뭐 이게 10kb가 넘어가면 거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잘 안 돼요. 이런 또 리미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벡터는 좀 벡터가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가지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사이즈가 좀 작아야 된다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도 보통 요새 많은 경우에 벡터들의 평균 사이즈가 한 3K, 4K, 5K, 6K 뭐 요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이용하려면 PCR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또 물론 벡터가 사이즈가 작은 벡터에 들어있다, 뭐 2, 3K에 있는 벡터에 들어있고 우리 부분이 합쳐봐야 한 뭐 몇백 베이스 페어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PCR을 해도 뭐 한 3, 4K 정도면 해볼만 해요. 근데 그 이상의 크기로 가면 이 방법이 물론 간편하죠. 간편하지만 또 PCR이 잘 안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간편하지만 이런 방법을 또 잘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방법은 그냥 여기 14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인버스 PCR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방법으로 딜리션을 할 수도 있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으로 아까 그걸 괜히 집었네요. 이건 뭐 하냐면 15페이지에 포인트 뮤테이션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포인트 뮤테이션이 뭐죠? 포인트 뮤테이션. 그러니까 포인트, 한 베이스만 뮤테이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유전자라고 생각했을 때, 유전자, 그러면 단백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포인트 뮤테이션을 시켜서 그 단백질의 아미노 엑시드 시퀀스가 바뀌도록 한 베이스를 바꿔주는 그런 뮤테이션이에요. 뭐 여러 가지 실험에 이걸 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유전자의 기능을 보려면 궁극적으로 유전자가 셀 안에 들어가서는 이제 단백질로 발현이 되고 그 단백질의 기능이에요. 단백질의 기능인데 단백질이 굉장히 큰데 그 중에 어느 한 부분, 한 아미노 엑시드가 뭐 엔자임이라면 뭐 캐탈리틱 액티비티의 중요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프로틴과 바인딩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든지 뭐 어쨌든 이 유전자, 이 단백질의 펑션에 어느 부분이 중요하냐. 물론 이거 말고도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할 때 포인트 뮤테이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단백질, 유전자 시퀀스 중에 어느 한 부분만 딱 다른 시퀀스로 바꾸고자 하는 실험을 하고자 할 때 PCR을 이용해요. 이거는 그림을 아까처럼 그립시다. 템플레이트가 이렇게 있어요. 템플레이트가 있고 우리가 여기가 GA 아니죠? GC인데 우리는 뭘 만들고 싶으냐면 이거를 AT로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이 부분을 바꾸고 싶으면 이것도 PCR을 요만큼 이렇게 두 번을 해요. 프라임을 어떻게 만들까요? 5 프라임, 3 프라임, 5 프라임, 3 프라임. 1번 프라이머 만듭시다. 1번 프라이머는 일단은 양쪽 끝을 만들어야죠. 1번 프라이머. 4번 프라이머도 반대쪽 끝이에요. 4번 프라이머. 2번 프라이머 어떻게 만들까요? 2번 프라이머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 부분을 A로 바꿔요. 위를 A로 바꾸고 이건 방향이 이쪽이어야 되죠. 이쪽으로 20개. 여기가 이러면 끝부분이 이렇게 탁 들리잖아요. 그리고 아까랑 비슷해요. 아까랑 비슷하게 요 아랫부분하고 이렇게 상보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래쪽도 요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방향은 이쪽이고요. 요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T로 바꾸면 이제 여기가 5'이 되고요. 3' 쪽이 이 템플레이트랑 안 맞으면 이 아래쪽이 템플레이트잖아요. 아래쪽 템플레이트. 이쪽 이게 1, 2, 3번 프라이머인데 3번 프라이머 여기서 만약에 시작을 한다라고 실제는 이렇지 않지만 했을 때 보면 이 3' 앞쪽이 그 프라이머가 이렇게 템플레이트에 딱 붙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만들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딱 들려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G랑 바인딩 C랑 바인딩 못하고 이렇게 들려 있으니까 얘는 PCR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3' 끝쪽은 무조건 붙어야 진행이 돼요. 끝쪽에 이렇게 들려 있으면 전혀 익스텐션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고 이쪽에도 한 20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20개, 여기 20개, 여기 하나, 한 41개 정도로. 이것도 똑같이 윗부분도 이렇게. 그럼 어떻게 PCR 하겠어요? 이번엔 템플레이트가 하나예요. 템플레이트가 하나인데 역시 튜브는 2개를 해야 돼요. 템플레이트는 똑같이 하고 1번, 2번 프라이머, 3번, 4번 프라이머.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 이렇게인데 여기가 A, T인 거. 그쵸? 프라이머 부분이 어디예요? 프라이머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이런 게 생기고요. 맨날 이렇게 되네요.
이쪽 답은 이게 똑같이 생기는데 A, T 이런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랑 똑같이 이것도 역시 어떻게 돼요? 5', 3', 5', 5', 3', 5', 3', 5'. 그래서 위에 거, 아래 거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위에 거, 아래 거가 붙어서 이거 이제 뗐다 붙이는 거예요. 뗐다 붙이면 물론 이게 가장 많이 생기지만 이 위에 거랑 이 아래 게 붙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색깔하기 귀찮으니까 5', 3', 5', 3' 이런 거가 만들어질 수 있고 똑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3', 5', 3', 5'. 요 아랫부분은 unproductive, 긴 게 안 만들어져요. 근데 아랫부분은 익스텐션 하면 이런 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1번, 4번 프라임으로 두 번째 PCR을 하면 요 AT로, GC가 AT로 바뀐 이런 PCR 프로덕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맞나요? 예, 이게 보통 강의를 할 때,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하면, 3번 정도 강의, 2시간 정도씩 3번 정도 강의를 해야 이게 끝나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앞에 안 계시니까, 그리고, 앞에 있으면 누군가 질문도 하고, 잘 모르겠다라는 표정을 지으면, 보통 부분 이제 2번 이상씩 반복해서 설명을 해야 될 내용들이 충분히 있어요. 한 번 들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하면서 다시 반복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일단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은 다시 한번 돌려서 다시 한번 듣고, 그리고 언제나 그 인간의 기억력의 한계가 이렇게 길지 않거든요. 뭔가를 오래 기억하려면 짧은 시간 내에 뭔가를 듣고 짧은 시간 내에 그걸 반복을 해주면 그걸 훨씬 더 오래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이번 시간에도 이 강의를 들으시고 제가 여기에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던 거 한 번만 그려보세요. 한 번만 그려보시면 훨씬 더 중간고사 볼 때까지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예, 오늘로써 PCR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아마 벡터, 이 PCR 프로덕트를 이제 클로닝을 하려면 특정 벡터에 옮겨야 되니까 벡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벡터가 가져야 되는 조건들, 예전부터 사용한 벡터들이 있고요. 또 요새도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벡터들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다 배울 수는 없고, 그래도 좀 많이 쓰고 유용하게 쓰는 벡터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 PCR 프로덕트를 그리 한번 옮겨보도록 합시다. 예. 기억하세요. PCR의 원리. 그리고 PCR의 기본적인 스텝들. 그리고 택 폴리머레이즈의 특징들. 그리고 특히 프라이머에 관한 내용들은 요 핸드아웃에 잘 없거든요. 없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아가르제를 걸었을 때 어떻게 되고, 그리고 제가 늘 시험 문제 내는 것 중에 하나가, 맨날 강의를 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시험 얘기를 자주 해요. 그레디언트 PCR로 걸었을 때에도 낮은 온도에서는 프로덕트가 너무 난스페시픽한 게 많다가, 그거를 그레디언트 PCR로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TM 값을, 어닐링 템퍼레처를 잡을 줄 알고 그레디언트 PCR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프로덕트도 없었다. 이유는 무엇인가? 알죠? 그런 것들. 그리고 클로닝하는 방법들. TA 클로닝, 그리고 그냥 블런트 엔드,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방법 뭐였죠? 엔자임 사이트를 프라이머에 넣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에 배운 여러 가지
뮤타지네스 방법들 한 번만 쭉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